안녕하세요. 오늘은 벤츠 캐피탈을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캐피탈, 할부, 렌트, 리스 요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캐피탈은 굉장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 뒤통수, 숨은 뒤통수가 있는데 요걸 좀 잘 눈치를 못 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수분들은 이미 이 캐피탈로 수도 없이 사본 분들은 이 숨은 꼼수를 알기 때문에 안 당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 당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첫 번째로 금리와 할인 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를 보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요것만 본 거다, 금리만 본다든지 아니면 할인 금액만 본다든지 요 한 가지만 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를 엄청나게 높게 해놓고 할인을 뭐 딴 데 500인데 막 1000만원 1500만원 해준다라고 해줘가지고, 딴 데는 할인이 1500까지 해준다는데 왜 여기는 500밖에 안 돼요? 해가지고 견적서를 받아보면 금리가 엄청나게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뒤통수를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뒤통수인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이 금리를 낮게 세팅을 해놓고 할인 금액은 몰래 빼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만 난 싸면 된다,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금리만 싸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금리를 막 2%대로 이제 그 견적을 드리는데 할인은 원래 이게 500짜리인데 할인을 하나도 안 낸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아주 쉽게 판별할 수가 있죠. 그냥 견적서 나와 있는 금액만 따지시면 됩니다. 금리, 할인 뭐 이런 거 그냥 다 지워버리시고 내가 내는 월 불입금 그리고 뭐 만기 때까지 총 들어가는 그 금액, 이것만 따지시면은 금리와 할인 상관없이 최종적으로 어떤 게 싸다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거를 많이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반드시 비교를 해보시고, 두 번째는 이 다이렉트로 취급할 수 있는 딜러인가. 요즘에 이제 캐피탈 상품이, 렌트는 캐피탈 상품이 아니죠.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리스나 할부 같은 경우는 대출 모집인 등록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등록이 돼 있어야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딜러가 취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에이전시 업체는 이제 대출 모집인 등록이 거의 99% 다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신차 딜러분들은 이 대출 모집인 등록이 안 돼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제 알고 있는 캐피탈이라든지 아니면 캐피탈 담당자를 연결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무조건 나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중간에 피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가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비쌀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잘 확인을 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장 많이 쓰는 속임수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이번 달에 출고가 안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조건이 얼만데 뭐 이 지금 내가 구매하는 차는 어디서도 지금 출고를 못 합니다. 그래서 한두 달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한두 달 있다가 조건을 바꾸는 거죠. 이게 사실 근데 맞거든요. 그러니까 출고할 때 기준으로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계약했을 때 당시에는 사실 뭐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달 뒤에 출고하는 차라면. 근데 고객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기준에 가장 싼 데면 당연히 출고할 때도 여기가 제일 싸겠지. 근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일부러 이거를 노리는 딜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어디로 계약을 해도 차가 안 나오니까 할인 이빠이 얘기하고 출고할 때 다른 데보다 뭐 좀 이제 덜 할인을 줘도 이 사람은, 왜냐면 두 달을 기다렸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출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제일 많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상담을 해봐도 다른 데 지금 뭐 두 달 전에 얼마 할인하고 했는데 지금 알아보니까 출고할 때 보니까 다른 데보다 할인이 막 500만원 더 안 나온다, 말도 안 되게 안 나온다, 이거 사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근데 이런 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이제 가장 쉬우면서도 고객님들이 가장 싫어하시는 대기 계약을 두세 군데 넣어놓는다. 이거 사실 뭐 그냥 계약금이 당연히 들어가긴 하지만 계약금은 취소하면 전부 다 100% 환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걸 생각보다 사람들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세 군데 넣어놓고 만약 한 군데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할인을 쫙 줄여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면 다른 데서 그냥 출고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닌데 약간 이거를 이런 식으로 예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무턱대고 한 군데만 믿고 기다렸다가 그 딜러가 뒤통수를 쳐버리면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취소하고 다시 두 달을 기다리던지 뭐 이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뭐 요게 가장 많이 이제 고객님들이 말씀하시는 속임수라고 드릴 수 있고, 다음으로 이제 할부와 렌트 리스인데, 할부 같은 경우는 요즘
무이자 상품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조건 뭐 36개월에 선납금 몇 프로 넣었을 때 막 50% 이상 넣어야 될 겁니다. 차종마다 다르지만 몇 프로 이상 넣었을 때 무이자 조건이 나옵니다. 근데 무이자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무이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벤치면 벤치 파이낸셜을 써야지만 그런 조건이 나오는데, 여기 타사 캐피탈도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타사 캐피탈로 했을 때 그 무이자와 같은 조건으로 타사 캐피탈로 하면은 어차피 금리가 엄청나게 낮아집니다. 그 무이자 조건이 나오는 게 그 조건으로 했을 때 금리가 낮은 조건으로 세팅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아마 이제 그 다른 캐피탈보다 조금 더 낮긴 한데, 대신 얘네들은 뭘로 그걸 충당을 하냐면 할인해서 충당을 합니다. 무이자 상품은 예를 들어서 1000만원 할인 들어갈 게 뭐 할인을 깎아서 700만 된다든지 600만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이 붙어요. 그러니까 그 조건까지 감안해서 다른 캐피탈에 그 조건으로 넣으면 저금리가 나오거든요. 저금리로 했을 때 어떤 게 더 낫냐, 1~2% 차이가 나더라도 할인 금액이 크면 타사 캐피탈이 난 거거든요. 요거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무이자면 그냥 그게 최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견적서를 받아보시고 최종적으로 금액을 받아보셔야 된다. 다음에 이제 스마트 할부죠. 그러니까 벤츠 같은 경우는 이제 유예 할부가 이제 있죠. 그러니까 할부 금액이 1000만원이면 500만원 빼놓고 500만원만 할부를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조금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개념은 사실 이 렌트리스에서 갖고 온 거거든요. 1000만원이 있으면 잔존 가치를 남겨놓고 나머지만 이제 그 월 불입금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납입료가 렌트리스는 굉장히 저렴하죠, 할부보다. 근데 요거를 가져온 게 스마트 할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스마트 할부를 할 때 스마트 할부만 보지 마시고 이 동일한 조건에 예를 들어서 스마트 할부에서 잔존 가치를 50% 잡았으면 렌트리스에서도 똑같이 50% 잔존 가치에서 잡고 견적을 돌렸을 때 싼 데가 있단 말이죠. 일단 스마트 할부 같은 경우는 벤츠 파이낸셜에서만 취급을 하기 때문에, 렌트리스는 이렇게 캐피탈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기 때문에 당연히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요. 그래서 동일한 조건으로 했을 때 더 싼 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싸다라는 게 아니고, 이게 케바케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벤츠 파이낸셜 하면 무조건 비쌌습니다. 엄청나게 비싸가지고 견적서 이렇게 2개 해가지고 보내드리면 그냥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비쌌는데, 요즘에는 타사 캐피탈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좀 싸졌기 때문에 그냥 저희 같은 경우는 둘 다 비교해서 그 중에서 싼 대로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스마트 할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렌트리스 견적을 반드시 비교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렌트리스 같은 경우는 캐피탈별로 견적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게 이렇게 견적이 다 다른데 일반적인 딜러분들이 이런 모든 캐피탈을 취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팩트거든요. 일반적인 딜러분들은 모든 캐피탈을 취급할 수가 없다. 근데 요거를 모르시고 어떤 딜러한테 맡겨가지고 예를 들어 요 반밖에 취급을 못합니다. 그럼 이 뒤에 있는 거에 대한 견적 비교는 내가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캐피탈을 비교해 줄 수 있는 딜러한테 문의를 하셔야만 제대로 된 비교를 받을 수 있다. 요거는 이제 거의 다 에이전시죠.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캐피탈을 전부 다 취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볼 거면 에이전시한테, 캐피탈을 비교해 볼 거면 에이전시 딜러한테 비교해 보는 게 맞고요. 요거에 대한 개념은 요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아파트를 사는데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아파트를 보고 당연히 대출은 은행원한테 알아보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안 그래요. 자동차는 딜러한테 보고 딜러한테도 캐피탈을 문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모순이죠.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는 이럴 일은 없지만 자동차에서는 이런 일이 빈번하게 아주 흔하게 발생한다. 캐피탈은 반드시 에이전시 업체한테 물어보는 게, 그래야 이 모든 캐피탈을 비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할부든 렌트든 리스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요 은행원에 해당하는 에이전시 딜러분한테 비교를 해보시고, 근데 요즘 벤처 캐피탈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거기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비교해서 그 중에서 가장 베스트인 대로 하면 됩니다. 캐피탈은 또 이제 그달 달라지기 때문에 조건이 매달 달라요. 그래서 요거 잘 비교해 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고요. 캐피탈 견적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남겨주시면 저희 담당자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